안녕하세요, 제인입니다. 오늘은 제가 벵가드 와인 머천트라는 와인숍에 다녀왔어요.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와인 머천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수입해서 그것을 파는 사람들을 말해요. 벵가드 와인 머천트의 좋은 점 하나가 여기서 수입한 와인들은 여기서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숍들이 약간 여러 수입사에서 오는 와인들을 셀렉팅해서 판매를 하는 반면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사에서 수입한 제품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와인을 만나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먹어본 와인도 있긴 하지만 제가 정말 직접 방문을 해서 구매한 건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완전 와인 구매하다 폭주를 해버렸어요. 차도 갖고 왔겠다 두려움이 없어서 진정을 하면서 와인을 구매했는데도 무려 와인을 11병이나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산 와인을 좀 보여드리고 자랑을 좀 하고 아주 짧게 왜 샀는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. 와인을 너무 많이 샀으니까 좀 어떤 스타일을 샀냐를 알려드리면 스파클링 와인을 한 병 샀고요.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을 무려 7종이나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레드 와인은 3가지를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우선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코라는 와인을 구매했습니다. 프로세코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. 좀 가장 저렴한 와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코 DOC라고만 쓰여 있고요. 점점 더 비싼 와인이 될수록 DOCG가 붙어 있고 가장 프로세코계의 그랑크리, 프로세코계의 가장 좋은 와인에는 프로세코 디 카티제라는 단어가 쓰여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크게 카티제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. 이것이 바로 프로세코 중에 가장 좋은 프로세코다 라는 뜻이거든요. 3만원대의 카티제 2019년 빈티지 프로세코의 탑 오브 탑을 준비를 해봤고요. 프로세코의 특징이 워낙 향이 좋아요. 근데 샴페인의 향은 약간 효모향이라던가 좀 고소한 향이 베이스 주를 이룬다면 이 프로세코는 정말 화려한 꽃향기, 과일 향기를 뿜뿜하거든요. 특히 여기 써있는 드라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일반 스파클링이 없는 스틸 와인에서는 드라이라고 쓰여있으면 달지 않은 건데 스파클링 와인에서는 드라이라고 쓰여있으면 약간의 당도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살짝은 잔당감이 살짝 느껴지는 향이 좋은 그런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은 벵가드 와인 머천트 하면은 한 와인만을 골라야 된다. 특히 가성비 와인으로 한 가지 와인을 고른다 하면은 이 와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SA 슈냉블랑이라는 와인이고요. 이 와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일단 너무 저렴해요. 만원대. 만원대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주 마이너한 화이트 품종인 슈냉블랑으로 만들었어요. 그런데 슈냉블랑 자체가 엄청 아로마틱한 품종은 아니기 때문에 향이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. 그 부분을 비오니에라는 품종과 루산이라는 품종으로 살짝 블렌딩을 해서 향을 좀 더 주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었어요. 요즘 같은 여름에 마시기에 너무 좋은 와인이고 그냥 냉장고에 두셨다가 확 꺼내 먹어도 너무 좋은 와인이라서 저도 구매를 했고요. 나는 약간 샤르도네는 너무 밋밋하고 소비뇽 블랑은 또 너무 향긋해서 이 두 가지의 중간 단계의 와인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바로 요 슈냉블랑을 권해드리고요. 사실 우리나라에서 남아공 와인을 찾아보기가 꽤 힘든 편인데 저는 남아공 와인 정말 추천하니까 여러분들도 남아공 와인 만나게 되면은 한번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 다음 소개드릴 와인은 바로 뚜둥! 오스트리아 와인이에요. 와! 오스트리아 와인은 한국에서 만나기가 힘들어요. 오스트리아 와인만의 특징을 보여드리면 바로 뚜껑에 오스트리아 국기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. 또 하나의 특징은 유명한 토착 품종이 3가지가 있어요. 그리너 벨트리너는 화이트 품종이고요. 레드 품종은 지바이겔트, 그리고 블라우 프랭키쉬라는 이 3가지 품종이 오스트리아만의 굉장히 독자적인 품종인데요. 그 중에 저는 그리너 벨트리너라는 화이트 품종을 구매를 했고요.
가장 오스트리아에서 유명한 산지 중에 하나인 와카우라고 하기도 하고 와카우라고 하기도 하는 그 지역에서 났고, 그 지역에서 났을 때 더 맛있는 와인, 더 좋은 와인이다 라는 상징이 이렇게 페더슈피엘이나 혹은 스마라드? 라고 쓰여 있으면 좀 좋은 등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 그리너벨트리너는 특유의 백도 복숭아 같은 향이 굉장히 좋고요. 두 번째로는 약간 스파이시한 화이트 페퍼, 전형적인 백후추 향이 나는 그런 품종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식과 먹기에 너무너무 좋은 품종이라서 여러분들께 여름에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. 이 와인병은 보자마자 남편이 난 이거 사야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. 왜? 이러니까 여기에 그려져 있는 도량, 다리를 설계해 놓은 게 너무 예쁘다고 이 와인을 사야겠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특이한 와인을 사는 이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. 고데요라는 품종이 살짝은 낯설 수도 있지만 약간 어느 정도는 바디감이 느껴지는 스타일이에요. 앞에서 소개드린 그리너벨트리너라는 살짝 반대되는 좀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. 이 와인은 2018년 빈티지긴 한데 2017년 빈티지는 제임스 서클링이 93점을 줬을 만큼 굉장히 괜찮은 스페인 화이트로 알려져 있는 그런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또 하나 보실 점이 특이한 품종, 좋은 점수와 더불어서 2만원대라는 가격대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한 병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 화이트 와인, 수마라는 와이너리의 와인이에요. 제가 해외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이 수마 와이너리에서도 지금 이 와인을 29달러에 팔고 있어요. 제가 3만원 초반에 이 와인을 산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. 특이한 품종, 특이한 와인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사바로라는 품종을 보고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. 일단 제가 사바로라는 품종이 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사실 이 품종은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바냥이라는 프랑스 쥐라 지역에서 많이 드시는 그런 품종을 이탈리아어로 사바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워낙 또 사바냥 품종을 좋아하고 쥐라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와인을 지체하지 않고 구매를 했고요. 수마라는 와이너리는 제가 워낙 옛날부터 WSET 디플로마를 공부하던 시절부터 호주에 굉장히 서늘한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인 야라밸리가 있고 이 지역은 피노누아로 유명하고 이 지역의 대표 생산자로는 수마가 있다! 이거를 딱 제가 배웠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수마라는 생산자를 봤을 때는 책에서만 보던 그 생산자를 실제로 만난 그런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 와인 역시 90점이 넘는 점수를 받기도 했고 시드니, 멜버른, 야라밸리 와인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와인이고 그 무엇보다 특이한 와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. 요 세 가지 와인은 같이 소개를 드릴까 해요. 왜냐면 제가 화이트 와인 클래스를 할 때 대표 품종을 비교 테이스팅을 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보여드릴 거고 일단은 이 와인은 리슬링, 이 와인은 샤르도네, 이 와인은 소비뇽 블랑을 대표하는 스타일로 구매를 해봤어요. 독일 와인을 구매하실 때 생산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독수리 여기에 있는 BDP라고 쓰여있는 독수리를 찾아주세요. 이 독수리는 독일에서도 잘 만든 생산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 조합의 문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일 와인을 딱 봤는데 이 문장이 있다 하면은 독일에서 알아주게 잘 만든 생산자구나 하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. 특히 리슬링을 가장 잘 만든다는 양대 산맥 지역이 있는데요. 독일의 모젤 지역과 라인가우 지역이에요.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라인가우에서 만들어진 와인이고요. 써있어요. 이 와인의 이름을 한번 읽어보면 돔데시안트, 베르너, 호크하이머, 홀레, 리슬링, 슈페틀레제 입니다. 굉장히 어렵죠? 절대 외울 수 없을 것 같아요. 이 와인을 만나시면 사진을 찍어서 남겨놓으세요. 특히 후면 라벨의 한글 부분을 꼭 사진을 찍어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. 이 와인은 알코올이 9.5%의 굉장히 라이트한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. 와인에 있는 당을 다 알코올로 변환하지 않고 살짝
당을 남겨서 달콤하게 만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와인 역시 살짝 달콤해서 초보자분들, 특히 모스카토 다스티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이 드시면 맛있다고 느끼는 와인이라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가격은 좀 비싸요. 5만 원대. 이게 아무래도 슈페틀레제 등급이 좀 어느 정도 더 좋은 등급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있는 점 유의하시면 좋고, 프랑스 버건디 혹은 부르고뉴라고 불리는 지역 중에서도 꼬트 도르라는 지역이 있어요. 그 지역은 알짜배기 땅이기 때문에 와인의 가성비를 찾기는 좀 힘든 굉장히 비싼 지역인데요.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꼬트 샬로네즈라는 지역이 있어요. 샬로네즈 지역은 그 꼬트 도르 지역보다는 훨씬 가성비가 좋은 와인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 도멘 벨빌이라는 샬로네즈 지역의 와인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. 부르고뉴 지역의 와인의 특징은 일단 이런 피라미드 모양이 있고요. 그 피라미드 모양에서 가장 밑에 등급이 그냥 부르고뉴 와인, 부르고뉴 루즈 혹은 부르고뉴 블랑이라고 쓰여있는 와인이 있고요. 그 윗등급이 빌라주급이에요. 예를 들어 본 로마네 혹은 샹볼 뮤지니.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까봐 걱정되는데, 어쨌든 빌라주 와인의 그런 마을 이름을 따면은 그 바로 윗등급이고요. 그 윗등급은 프리미에 크리라는 부분인 그 윗등급, 가장 꼭대기에는 그랑크리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와인은 프리미에 크리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피라미드, 품질 피라미드에서 꽤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이 와인은 샤르도네 100%로 만들었어요. 아쉬운 점은 프랑스 라벨이 모두 그렇듯이 아무리 누시고 찾아봐도 샤르도네 100%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. 이 와인을 구매한 이유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젠시스 로빈슨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와인 비평가가 있어요. 그 젠시스 로빈슨은 와인 점수를 굉장히 짜게 줘요. 되게 특이하게 유럽에서 사용하는 20점 만점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. 15점 넘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박하게 점수를 주시지만 이 와인에는 무려 17점을 주신 거예요. 그래서 요 정도 가성비, 제가 5만 원대에 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 정도 가격대에 17점을 받았다? 그러면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이 와인이 소비뇽 블랑으로 만드는 6만 원대 와인입니다. 제가 평소에 만원대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을 추천드리잖아요. 그런데 이 와인을 구매한 이유는 이미 제가 마셔봤기 때문입니다. 이 와인은 워싱턴주에서 가장 고급진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에서 만들 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보르도 화이트를 제대로 구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너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. 제가 올 겨울 한 2월쯤에 되게 유명한 브리스톡이라는 유명한 마스터 오브 와인과 함께 이틀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워싱턴주와 오레곤주, 이 두 주를 합쳐서 퍼시픽 노스웨스트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. 퍼시픽 노스웨스트 지역의 와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와인이 시음 와인으로 나왔는데 아니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와인을 다른 사람에게도 꼭 맛보여 드려야겠다 하던 찰나 제가 딱 이 화이트 와인 3가지를 비교 시음할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그래서 이 와인의 특징은 소비뇽 블랑 100%가 아니라 보르도 블렌딩 스타일이기 때문에 소비뇽 블랑 한 60%, 60에서 70%, 세미뇽 블랑이 30% 정도 블렌딩이 된 스타일이고요. 오크 숙성을 사용을 해서 근데 그게 되게 튀지 않고 은은하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정말 잘 만든 보르도 화이트를 맛보는 그런 느낌으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각종 와인 대회에서 92점, 94점, 93점, 94점 계속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은 와인으로 6만 원 후반대 가격이 사실은 소비뇽 블랑에 쓰기엔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확실히 뉴질랜드의 과실 뿜뿜 저렴한 스타일의 그것도 정말 맛있지만 고급스러운 소비뇽 블랑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립니다. 저 설명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. 그 다음 레드 가실게요. 레드는 레드 와인 3가지 중에 첫 번째 와인 2만 원대 와인이고요. 저는 요 맨시아라는 품종을 정말 좋아해요. 이유가 뭐냐? 바로 타닌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.
타닌이 강한 레드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추천드리는 대표 품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맨시아. 제가 좋아하는 까베르네 프랑이라던가 혹은 보졸레를 만드는 가메이, 조금 더 산도가 높지만 타닌이 없는 스타일로 유명한 바르베라, 그리고 타닌은 조금 느껴지지만 그래도 마시기가 어느 정도 괜찮은 돌체토, 이러한 품종들이 바로 맨시아랑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타닌이 좀 낮고 차게 먹어도 좀 괜찮은 여름에 마시기 좋은 레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. 그 다음에도 또 스페인 와인을 가지고 왔어요. 2015년 빈티지인데요. 유럽 2015년 빈티지가 너무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 와인 역시 망설이지 않고 구매를 했고요. 리오하 지역에서도 리오하 와인을 굉장히 잘 만드는 와인 메이커로 유명한 와이너리인데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. 이 와인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놓은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. 린데스 데 레메유리 비네도스 데 산 빈센테 데 라손시에라 2015년 빈티지입니다. 그냥 줄여서 레메유리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와인은 스페인의 가장 대표 품종인 템프라니오, 그리고 그르나슈의 스페인어 버전인 가르나차, 거기에 그라시아노라고 하는 스페인 토착 품종치고 굉장히 터프하고 타닌이 느껴지는 그 품종이 블렌딩 되어 있고요. 역시 90점이 넘는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맛있는 와인입니다. 3만 원대에 이 정도 리오하 와인을 구매할 수 있다면 저는 완전 강추를 드립니다. 그 다음 마지막, 오늘 가장 비싼 와인인데요. 이 와인은 아까 화이트 와인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도멘 벨빌 제품입니다. 요 지역이 바로 제가 아까 말한 꼬트 샬로네즈 지역에서도 아까는 룰리 지역이 나왔는데 이 지역은 메르큐레라는 지역이고요. 아까와 같이 프리메이크리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. 영국의 유명한 와인 잡지인 디켄터에서 94점을 받기도 했고요. 제가 좋아하는 젠시스 로빈슨이 16.5라는 높은 점수를 주어서 저 역시 믿고 구매를 해봤습니다. 피노누아는 가성비가 굉장히 어려운 품종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7만 원대 정도를 주고 사시면 정말 우리가 그 전에 먹었던 만 원대, 2만 원대보다는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 와인을 구매해서 한번 마셔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.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. 혹시나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벵가드 와인 머천트는 여의도, 분당, 그리고 선릉 이렇게 3가지 지역에 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 지점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빠이!